안녕하십니까. UCC 남방원의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예, 7월의 두 번째 주간 7월 8일 일요일인데요. 이게 좀 애매하죠? 두 번째 주간인지 첫 번째 주간인지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 UCC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요경마 첫 번째 일경주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UCC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노초이스 복병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마무리가 좋았으면 제가 추천률 갔을 겁니다. 근데 127배인가요? 128배 제가 주력으로 현장에서도 주력을 때렸어요. 근데 선행은 받았어요. 막판에 다 와서 이 썩을 인간 문세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뭐 기술을 미워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문세발기 위해서도 서행을 탔지만은 그 주력으로 때렸거든요. 이제 UCC 제가 분명히 복병권 말씀했죠. 위너초이스를요. 근데 삼복승식으로 엮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복연식도 배당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또 단순하게 복식 위주로 추천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UCC 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아쉬웠다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카페라든지 코리아레이스 건빛 99TV S레이스점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좀 아쉬웠다 하는 분이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경주를 또 현장에서 일산 지점에서도 어떤 분을 제가 팬을 만났어요. 일산 지점에서 만났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같이 웃고 그랬는데요. 자, 일경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도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토요경마 첫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추천 사이클 깨진 마필들과 이번 주 정상 사이클 추천 마필들이 섞어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현장 상태, 배당파 흐름까지 집중력을 가져야지 평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거듭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조금 평소보다는 무리한 배팅 하지 마시라는 거 여러분한테 제가 경마 24년 했던 그 경험으로서 여러분한테 그 충고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면서 일경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5군의 1300m 마량인데요. 일요경마 이성훈의 오래간만에 제가 UCC 방송 시작하면서 4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두 번째로 일경주 추천경주입니다. 일경주 추천경주인데 지금 인기 3강으로 팔려주고 있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외곽 신청도 안 한 급기야. 지난번 127회 주인공이죠. 선행 안 가고 선입으로서 곱게 따라가다가 한 번 썼는데 결과를 보면은 이기의 기수가 무리하지 않고 참 잘 탔어요. 어떻게 보면요. 여기에 바다돌풍 승운전이죠. 여기에 인기마를 팔려주고 있고, 여러분 인기마필보다는, 지난번에 비해서 인기 2강, 인기 3강, 화살도 팔려주고 있고, 볼타도 팔려주고 있는 그런 편성에서 이런 인기마필들을 자력으로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마필, 상태 오름세에 있는 마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조교는 과학이고 기술이다. 그러면 변화가 생겼을 때, 지난주 일요일날 부산 육경주 보십시오. 노동파크. 여러분들 동영상 일반 아마추어 보시면 동영상 복귀 보십니다. 저희들도 다 봅니다. 복귀 보면 답이 나옵니까? 노동파크가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조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절대는 아닙니다. 조교도. 우리 UCC 첫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 경마는 종합의 예술이다. 조교, 마필 상태, 승부 의지, 배당파는 흐름, 우리가 보이지 못한 마필의 내재적 능력 이런 종합적인 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일경주와 추천경주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느낌이 강해야 갑니다. 느낌이 강해야 가는데 아마 통제사 90.6배 먹었을 때 91.5배 먹었을 때 그 이에서 두 번째 추천용이 이성훈이가 선정한 제 일경주 추천용이다. 인기 마필보다는 조금 덜 팔려주는 마필 놓고 가는 오늘의 첫 번째 UCC 추천용입니다. 제 추천용주라서 일경주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니 그렇고 우리 김지원 의원님께서 뭘 보고 계신지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예. 기대되는데요. 통제사 얘기하니까 또. 예. 저는요, 이번 경주, 이 복불복인데, 제가 왜 복불복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이 4번마 다린킨 때문에 그래요. 이 마필은 경주 중에 말이랑 기수랑 상당히 싸웁니다. 이런 말도 이 오경환 기수가 좀 타서 끄는 악벽을 제어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얘랑 가장 좋은 호흡을 보였던 박태종 기수를 불러태우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지는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당일 인기 1위로 팔릴 전망인데요.
어쨌든 이 다린키는 끊는 악병만 제어하면은 지금 나머지 상대들이 다 외곽으로 밀려있는 경주 아닙니까? 충분히 인코스 전개를 통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4번마 다린키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인기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요. 후차권에선 직전 정말 뭐 마명처럼 급작스럽게 추입 한 발로 올라왔던 이 12번마 급기야가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급기야는 직전에 이제 각질 자체가 완벽하게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죠. 예, 무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이 선두권 페이스를 쫓아가다가 마필들이 다 한데 뭉쳐서 무너지는 그림이 발생이 됐고,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역기수가 무심타법으로 한번 따라가다 때려봤는데 그게 통했던 것 뿐입니다. 이번에는 직전 그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곱게 따라가다 추입 한 발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이 앞에 후다닥 튀어나갈 마필들의 뒷심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뭐 11번마 바다돌풍도 승군전입니다만 걸음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뭐 나머지 마필들도 이 순발력뿐 아니라 뒷심까지 경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직전처럼 이 전개 이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느냐, 그게 관건이죠. 전 그래서 이 3착 승군에 놓여있는 12번마 급기야가 많은 인기를 집중을 시킨다면 이번에는 한번 뒤로 돌려놓던가 아예 배팅권에서 잘라내고 이 4번마 다린킨을 중심으로 이 선두력과 뒷심을 가진 뭐 11번마 바다돌풍이나 나머지 마필들을 엮어서 중배당 쪽에 포인트를 맞춰 공략해 보고 싶은 경주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5군 1200m 경주가 되겠고요. 입상 가능성을 가진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6주 만에 출전하는 1번마 하얀누리. 지금 허리 쪽이 안 좋아서 베스트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본기만 따져봤을 땐 하얀누리도 여기서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인기 마필이 되겠고요. 뭐 이번 와일드 위너 거기에 체중만 플러스면 무조건 봐야 될 4번마 온누리 플라자, 7번마 선두영웅, 뭐 외곽에 10번마 블랙테리어, 태핏의 자바인 11번마 인천 탱크까지 지금 되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중에 이 지난주에 나왔으면은 묻지마 쌍대가리였죠. 이 10번마 블랙테리엇이 지난주보다는 경주 조건이 조금 더 안 좋아진 상황 속에서 인기 1위를 지금 마크하고 있는데, 일단 기대는 악벽은 이번 주에도 꾸준하게 잡아가면서 순치를 하고 있었어요. 3착 승군의 원정일 안장, 일단 이 마방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최선 승부는 필연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선두권을 유지할 마필들을 블랙테리엇이 어느 시점에서 감고 넘어가느냐가 이제 후차권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은 경주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이런저런 그림을 다 그려봐도 블랙테리엇이 2착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림은 도저히 나오지가 않는 경주입니다. 아예 승부를 의지를 꺾어서 뒤로 잡아 빼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10번마 블랙테리엇의 연투 가능성에 무게감을 실어볼 수 있는 경주고요. 그 밖에 이제 박원덕 조교사가 퇴임을 하고 그 마방을 이제 김동균 기수가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서 조교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는 김동균 마방에서 출전하는 마필들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그 연대 가능성에 무게감을 실어볼 수 있는 말이 한 마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방은 다릅니다만 박원덕 조교사, 김동균 조교사 이 연대 가능성이 있는 아나짜리 한 마리가 이번에 맘먹고 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부분만 확인이 되면은 일단 제가 이 10번에 붙여서 인기가 거의 바닥일 겁니다. 999가 나올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을 한번 드려볼 예정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 현장에서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10번마 블랙테리엇은 이번에도 말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성훈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편성이 갑자기 어려운 레이스로 좀 꺼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블랙테리에서는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추첨을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10번 게이트 외곽 걸렸거든요. 이번에 또 외곽 걸렸어요. 외곽 신청도 안 한대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지난번에도 6월 27일 날 한마트로 그 심의 들어갔죠. 심의 들어가서 강착 당할 뻔. 강착 저도 뭐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요. 이제 원정일 기수가 이제 이마필에 대해서 특성을 이제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잘 탈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 바이오리듬이 깨졌죠. 이번 주에도 마무리 저기를 소속주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힘 있는 발걸음 보여줬어요. 힘 있는 발걸음 줬는데 바이오리듬이 깨졌다는 것, 또 편성이 만만치 않는 편성이 걸렸다는 것. 아니 제비뽑기 할 때마다 이렇게 여각이 걸리는데 참 저는 물론 이제 주인장께서는 더 속이 상하겠죠. 이왕이면 속이 상하겠는데. 참 이렇게 제비뽑기를 못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여기 이제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11번 인천 탱크 힘이 좋죠. 만명처럼 힘이 좋습니다. 여기 같이 승군전 맞이하고 있고 는 8번 칼리스 여기에 5번 멜리스타 이렇게 이제 팔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리스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왼수 같은 방춘식 기수가 그 마체도 그 400kg 조금 넘는 마필이 그 기어코 선행 받는 바람에 이거 놓고 제가 추천 견주 같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이닝 공주인가요? 그 참 사람 속이 뒤집어집니다. 지금도요. 그 막판에 그걸 못 잡습니다. 참 상당히 아쉬웠는데 근데 인천 탱크 약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약점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힘은 좋습니다. 발로림에 대한 파워감이 있는데 발로림 자체에 파워감이 있는데 아직도 몸체 자체에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부드러운 맛이 없습니다. 지금도 조개 때 보면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만큼 이번에는 상대들이 어찌됐든 간에 썩어도 준치다고 국산 5군에 기본만은 상대들이 강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드러워진 맛이 없어요. 인천 탱크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 경주가 결코 쉬운 레이스가 아닙니다. 결코 쉬운 레이스가 아닌데 또 와일드 위너는 또 이번 주에 지난주 출시했는데 그냥 대충 또 속보고만 타고 참 속이 뒤집어집니다. 속이 뒤집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복병권 한 마리를 제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복병권 한 마리. 외곽에 있는 톱삭스도 있습니다만은 톱삭스가 이제 그 마방에 지금 김동균 조계사님의 지금 실질적으로 데뷔전 마필 아니겠습니까? 요것도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지난번 김혜성에서 오버페이스로 잡아시켰는데 왜 그런 오버페이스로 잡아시켰는지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네, 톱삭스는 이제 지난주부로 45조로 이적이 됐습니다. 이적이 됐나요? 예. 죄송합니다. 이적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적이 됐는데 여기 복병권 한 마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박시청 기수 안장에 마치는 얇아요. 마치는 얇은데 온누리 프라자가 좀 마치 얇아서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강하게 놓고 하기 좀 뭐라도 상태가 빠릿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물론 저도 그 인기 있는 마필 블랙테드 어느 정도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뭐 우리 김주현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복병권 마필로서 4번 온누리 프라자 상태가 그 체중이 불어나고 조금 투지 있는 모습을 이 시장에 보인다는 걸 그까지 체크해서 맞춰야 했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까지 체크한다 하면은 재밌는 마필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경주 혼합 4권 1000m 마력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참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경주입니다. 판단하는데 이제 한이의 승자 지난번에도 혼합 4권에 나와서 입상을 시켰고 이번에 420kg 대 가벼운 마필이죠. 이번에도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또 한번 부담량 1kg 48kg에서 1kg 늘어났습니다만 그 의미가 없는 거고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만 4번 한이의 승자도 팔려주는 인기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역시 지난주 추세했던 해강 텍스트상에도 올렸고 강력하게 또 말씀을 드렸던 이 12번 해강도 좀 마치는 얇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가장 좋다. 제가 텍스트상 올렸죠. 해강이요. 여기에 지난번 75배 주인공 10번 헤드라인도 팔려주고 있는 그런 편성이 있고 역시 또 국산 마필로서 국산 6군에서 5군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3조 마필의 라이팅열로 팔려주는 그러한 인기마 접전인데 저는 12번 해강을 다시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5월 27일, 6월 29일 추천에 인기마 팔렸거든요. 인기마 샀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주일 연기는 됐습니다만은 상태는 이상이 없었고 빠릿한 모습은 분명히 해강이라는 마필이 데뷔 이후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헤드라인이 소속조 국리르라 마표가 병합을 오래를 했거든요. 그 마표 병합하는데 잘 못 찾아와요. 맞은편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지나갈 때는 거의 대등하게 가는데 맞은편 코너 돌고는 2코너, 1, 2코너 돈 다음에는 상당히 좀 버거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난번 75배 싸먹은 마피 이제 인기 마필로였어요. 그래서 해강이 상태가 그냥 지난번 똑같다면 추천 안 합니다. 아예 버리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그 택시 대상 올렸다시피 해강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아요. 대비 이후로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12번 해강을 제 1순위 마필로서 추천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김주원 의원님은 뭘 보고 계시는지 소스 하나 주십시오. 예, 동반자의 기적이 지난주 이 토요경마트 출전 예정이었죠. 이 30조 말 그 빠른 말과 이제 같은 레이스에 나와서 동반자의 기적은 그냥 자르고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경주였는데 어쨌든 이 토요 경마가 전체 경주가 취소가 되면서 이 한 주 더 딜레이가 됐고 이 동반자의 기적이 지난주에도 1번 게이트였는데 이번에도 다시 1번 게이트를 운 좋게 잡았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처럼 빠른 말이 없어요. 지난주에 같이 얘랑 뛰려고 했던 그 말처럼 아주 이 순발력으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말은 없기 때문에 게이트 2점만 잘 살려서 선행만 성공한다면 그대로 한 바퀴 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한 주 더 조교하면서 이제 마체 완성도도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1번만 동반자의 기적은 일단 배팅권에 포함시키는 인기 마필로 제가 언급을 드리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봤을 땐 이 안정적인 배팅의 축은 3번만 라이트닝 이글이죠. 8주 만에 출전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상태 이상 없고요. 얘 역시도 이 스피드와 뒷심을 고루 갖춘 말이기 때문에 1번 보내놓고 이 하만식 기수가 이 곱게 2선 전개만 해준다면 직선에서는 뭐 마땅히 빠릿하게 치고 올라올 만한 마필이 한 마리도 없어 보이네요. 충분히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 인기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두권에선 1번마 동반자의 기적, 선추위권에선 3번마 라이트닝 이글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여러 가지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경주예요. 누가 하나 특별히 확 믿고 공략할 만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눈여겨보신 마필이 있거나 주행검사 때 여러분들이 좋게 보신 말이 있다면 그거 놓고 쫙 여러분들 보시는 마필들 엮어서 배팅하셔도 되는 경주입니다. 저 역시도 이번 경주는 이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국 경마가 데뷔전에 나선다고 해서 이제 모든 마방에서 다들 강공승부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 현장에서 각 마방의 승부 의지를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이 승부 의지가 확고하게 나타나는 신마는 2번마 어메이징 파티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마 중에는 7번마 신명산이 직전에 이어서 한 번 더 만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 값어치를 해줄 수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일단 2번마 어메이징 파티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마필은 최근 이 침체되어 있던 35조 마방에 활력소를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신이마예요. 주행검사 내용도 상당히 좋았고 이번 조교 때도 이제 말의 스피드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이 단거리 경주에서 누굴 만나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최근에 이 35조 마방이 뚜렷한 이 상금을 벌어주는 이 마필이 없기 때문에 조교사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이 어메이징 파티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마방 분위기도 많이 살아났고 또 얘가 데뷔전 때 바로 입상까지 해준다면은 35조는 이제 탄력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메이징 파티 말고도 지금 올 봄이죠. 봄에 들어온 신마들이 몇 두가 더 있어요. 이 하반기에는 35조 특히나 이 신의 마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보여준 인기마 중엔 7번마 신명산, 안 보여준 신마 중엔 2번마 어메이징 파티 두 마리를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죠? 우리 김재님이 뭐 50%를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번 경기도 왜 어렵냐? 능력이 노출되지 않는 산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가 얇은 신명산이 이번에도 인기 마필을 팔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신마 싸움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그 포인 마필이죠? 2번 어메이징이 조교 때 걸음이 괜찮아요.
조개 때 걸으면 뭐 제가 설명을 우리 김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자세한 제가 설명 안 드리겠고요. 저는 다른 마필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국민기수 안장의 부산성 레이드입니다. 2세 마필이죠. 2세 마필인데 능력검사 보면서 제가 어떻게 체크를 했냐. 힘이 좀 차면은 좀 뛰겠다. 제법 조금 뛰겠다. 밥값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체크했던 마필이 바로 9번 부산성 레이드입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티파니 꿈입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서 1군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 마필과 병합하는데 2세 마필이 우연치 않게 병합을 했거든요. 수요일날에요.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목요일날 국리를 또 병합을 했어요. 어찌됐든 상위군 마필이 아닙니까? 적당히 인기 끌어주는 상위군 마필 국리입니다. 강하게 미는데 또 역시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는데 힘이 있어요. 생각보다 힘이 있어요. 말놀림 자체가 빠오감이 있어요. 2세 마필인데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2번, 7번도 어차피 좀씩 팔리는데 저는 이 박태룡 기수 안장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국민기수도 옛날 국민기수는 아니죠. 한물 갔어요. 전성시대는 분명히 지났습니다. 나이는 우리 박태룡 기수 65년생이죠. 65년생이니까 뭐 40대 후반에 지금 접어드는 나이거든요. 근데 기수에 대한 어떤 그 숫자적인 나이가 아니라 어떤 기수에 대해서 어떤 그 메리트가 그것들은 분명히 상당히 후반전에 접어드는 나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부산성 레이디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림이 빠오감이 좋았다 해서 배팅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말들 레이스거든 또 여기에 안말들 하는 경주인데 이 9번 저는 부산성 레이드를 UCC에서 이성훈이가 추천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 국선 4군의 1400m 별정 4비 경주입니다. 경주인데 역시 지난주에 출전을 안 했던 에코로브스타 8번 계속 질주 10번 다비 1번 엑스파일 이런 마필이 매트가 또 보입니다. 보이는데 사실 지난주에 엑스파일 출전했으면 제가 뭐 본회상 들으신 분도 뭐 계시겠지만은 제가 숨도 안 쉬고 갔다 버렸어요. 아니다. 숨도 안 쉬고 버렸어요. 근데 고민스러운 것은 엑스파일이 이게 못 버리겠어요. 함부로 일주일 사이에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 이게 이제 일주일 사이입니다. 이게 지난주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인기 끌었어요. 선생님이 타가지고 인기 끌었는데 이번에도 또 운 좋게 안쪽에 걸렸네요. 참 그래서 이번 경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같이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택션 여기에 지난주 추세했던 다비 여러 마필들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10번 다비를 추천하겠습니다. 1순위 마필로 보고 싶다. 좀 어렵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5경주 뭐 지난주 추세했던 마필들과 기존 마필들의 바이오리듬을 맞춰서 추천하는 마필들과 섞어져 있는 경주인데 엑스파일은 이번에는 버리지 말아라. 제가 지난주 숨다시고 버렸어요. 안 된다. 이번에는 좀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선 추천하고 싶은 마필은 오경환 기수 안장의 10번 다비를 추천하고 싶다. 이 말씀 드리면서 5경주는 우리 김지원 의원께서 뭘 보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저는 뭐 이미 출마표를 보자마자 축원서 있고 후차권만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주예요. 일단 배팅의 축은 승군전입니다만 11번마 차이닝 미카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봐도 여기서는 뭐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앞에 나가기만 하면 1400m가 아니라 당장 이 장거리 경주에 투입이 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11번마 차이닝 미카는 일단 개인적으로 확고한 축구로 저는 믿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1번마 차이밍 비카를 여러분들께 일단 1순위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요.
후차권에선 이제 1번마 엑스파이를 필두로 이제 뒷심 좀 가지고 있는 마필들, 8번마 계속질주, 9번마 텍선, 10번마 다비, 얘네들 간의 싸움으로 최종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 이 10번마 다비는 뭐 이성훈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어느 정도 후차권에서 세게 보는 마필이면 분명한데요. 이 다비도 다비지만 이 9번마 텍선이 이제 걸음 다 나온 똥말이면 분명합니다만 최근에 조시가 너무 좋아서요. 계속해서 지금 연투를 때려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과연 연투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만 이제 상대들을 보니까요. 텍선이랑 똑같습니다. 선두권 따라가다 직선에서 한 발 쓰는 마필들. 그래서 이 조경호 한장이라면 1번, 10번이 상대 말하는 걸 머릿속에 분명 알고 있을 거거든요. 1번, 10번보다는 먼저 서둘러서 추입 한 발을 때려주면 이번에도 텍선이 입상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해서 이 11번마 샤이닝 미카 뭐 당일날 단승식 뭐 1점대 왕대가리 팔릴 말인데요. 얘에 붙여서 이 8번마 텍선 쪽에 이 포인트를 맞춰서 짭짤한 중배당을 겨냥해보고 싶은 경기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국산 육군 이 1800m 장거리 레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 주도 준비가 돼 있네요. 일단 다 국산 육군 마필들이 장거리를 특히나 이 1800을 뛰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 대길이라고 그러죠. 최저 배당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고 이번 경주는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높은 최저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경주예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뒷심 있는 말들의 입상권 윤곽이 드러났던 경주였기 때문에 이 걔네들을 가지고 엮어서 배팅을 하면 됐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특별히 믿고 내세울 만한 배팅의 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이번 경주는 배당으로 저 개인적으로 누려볼 예정인데요. 일단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이 1800 레이스에서 이 좋은 모습을 보인 하만식 기수가 이번 주 국산 육군 1800m 레이스에서 또다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7번마 신비 잉그란을 기승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주가요. 특별히 빠른 말이 없어요. 1700에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받고 입상을 해봤던 동해 스마트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느려 터진 거북이 레이스이기 때문에 신비 잉그란이 뭐 무난하게 4코너 이전엔 선두권에 갖다 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직선주로 뒷심 싸움에서도 상대들이 보여준 모습보다는 한 수 위급의 기량을 얘는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매번 거리가 짧아서 걸음 남기고 늦추입해서 아쉽게 착순에 머물렀던 마필이지만 이번엔 뭐 자기보다 다 못한 상대들과의 대결이고 거리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비 잉그란의 첫 입상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이거죠. 전 그래서 이 7번마 신비 잉그란의 하만식 기수의 파이팅 있는 말머리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번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제 6경주 참 하이군에서 이번 주 가장 나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참 네.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런 편성을 만들어놨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만들어놨으니까 뭐 동해 스마트 1700m 선행만 없는 편성에서 지난 5월 6일인가요? 기습선행을 받고 5월 5일날 기습선행을 받고 뭐 입상을 첫 입상을 했습니다만 저도 추천을 했습니다. 놓고는 못 갔는데 조금 아쉬웠던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제가 간단하게 복병권 마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병권 마필. 오늘 장에 또 혈통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래야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거기 단거리형, 조기 완성형이 있고 혈통이랑 통계치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도입되어 있는 마필 중에서 중장거리 혈통이 세 개가 있습니다. 더그리미 자마, 리비어 자마, 사이렌스 오리 자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확실히 그런 마필 보면 힘이 쫙 꽉 차냐 좀 슬로우 스타트예요. 늦게 꽃이 핀다고 그러죠. 힘이 차면은 분명히 밥값을 합니다. 똥말이 아닌 이상. 근데 여기 이제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거리 경험 없는 거 다 똑같아요. 거리 경험 다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1000m 할 때든 1200m 할 때든 여기에 재밌는 마필 복병권 분명히 좋아진 마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더그리미 자마입니다. 더그리미 자마인데 지금까지 적당히 인기 끌었습니다만 제가 쳐다보지 않는 마필 대박 마필인데요. 바로 부미노 기수의 안장의 더그리미 자마 9번 동화사랑입니다.
분명히 좋아졌어요. 마체 430을 지나간 체중이 10kg 쪘거든요. 구보 위주로 길게 조개시켰어요. 조개 패턴 쭉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이번 주에 축전 조개 패턴이 아니라 그동안 4월달, 5월달부터 계속 구보 위주로 조개를 시켰어요. 이번엔 갑자기 습보 위주로 강하게 때렸는데 걸음이 깜짝 놀랐어요. 빠릿해졌어요. 그러니까 조개 패턴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이군에서 한번 중장거리 1700, 1800 한번 써보자 이런 어떤 계산하에서 제가 했지 않느냐. 더그림이 잡아거든요. 그런 어떤 3개월 가까이 이렇게 4개월 가까이 이렇게 쭉 패턴을 보면은 조개 패턴을 보면은 동화사랑이 구보 위주에서 이번엔 갑자기 스피드와 탄력 있는 강한 조개를 시켰습니다. 근데 걸음이 생각보다 걸음이 빠릿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제 6경주 비록 어영비양 정말 하이군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최고의 복병은 9번 동화사랑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자 7경주 국산 상훈 1700m 별정 1700m 별정 경주인데 지난주 출세 선두력이 인기마로 팔려주고 있고, 역시 지난번 출제 취소했던 썸씽 스페셜도 인기마로 팔려주고 있고, 구만성 또 승군전이죠. 승군전 역시 또 같이 승군전 맞이하고는 하만식 기수 안장이 1번 대장정 식욕부진 16일하고 출제 다시 또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고, 뭐 공리들은 이제 인기 마필로 안 팔리는데 상대도 좀 강하게 만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도 그 경주가 사실은 토요일날 좀 아쉬웠는데 문세발 기수 안장에 지난주 출시했습니다만은 선두력이 인기마로 팔려주는데 목요일날 스포 한 바퀴 돌렸을 때 역시 여전히 힘있는 탄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썸씽 스페셜도 뭐 승문전이지만은 그래도 기존 마필 중에서 상태 이상이 없으니까 뭐 안장을 떠나서 11번 선두력, 지난주는 사실 제가 후차가 돌렸어요. 강하게 노리는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편성을 보니까 또 상대들이 그 전력이라고 봤을 때 선두력은 최소한 2차 안에는 오지 않을까. 상태가 파워감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11번 선두력을 먼저 추천하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김주원 의원님께서는 또 뭘 보고 계시는지 설명 좀 들어봅시다. 예, 이번 7경주는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지난주가 아니군요. 한 달 전에 그냥 옵니다 승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들어갔었는데 그 주인공이 니콜 윈저였어요. 인기 4위권의 니콜 윈저를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현장에서도 제대로 이 최고 탄생과 엮어드리면서 짭짤한 배당으로 16배 가까운 배당으로 어느 정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니콜 윈저가 직전에는 이 직선주로 해서 최고 탄생에게 이 진로가 많이 막히면서 우승할 수 있던 걸 놓치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직전 좋은 호흡을 보인 박상호 기수를 태워서 초강력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콜 윈저 직전에 우리가 놓고 때렸던 니콜 윈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며, 또 나머지 팔리는 말 중에 믿고 때려볼 만한 마필은 또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예상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7경주는요 딱 3마리만 가지고 배팅을 할 거예요. 그 중에 그냥 믿고 때리셔도 되는 말, 그 마필을 축으로 세워놓고 2방입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10배 이상씩은 다 나와줄 것 같네요. 지금 워낙에 인기를 모을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불안 덩어리들 다 잘라내고 10배짜리 2방으로 진하게 한번 승부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7경주는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7경주 추천했는데 그걸 좀 빼먹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김지현님 첫 번째 추천연주죠? 네, 추천연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땐 8번하고 썸씽 스페셜하고 11번 선두력이 데끼로 팔릴 것 같아요. 이 데끼를 아마 제가 볼 때 눈치가 추천을 안 한다는 뜻인데, 이 데끼를 자력으로 잡을 수 있는 마필 재밌지 않을까 판단하겠습니다. 자, 7월 8일 일요일 국산 2군 1900m 핸디캡 제8경주 이번 주 메인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큰 배당은 아닙니다. 중배당을 노리겠습니다.
자, 이성훈이가 이번 주 메인 승부처 제8경주로 잡은 이유는 역시 핸디캡 경주 특성을 살리고 쓸데없는 인기 마피를 과감하게 안 되는 마피는 자르고 가는 그러한 승부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소스를 드리겠습니다. 뭐 조교 소스입니다. 다른 거 없고요. 뭐 제가 제주 경마 외에는 소스가 정말 일체 귀 닫고 삽니다. 제가 분석한 대로, 제가 조교 본 대로, 제가 상태, 마필의 고유의 능력을 보는 것과 같이 서울 과천은 저는 제 기준대로 갑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남촌의 직전은 자르고 갑니다. 남촌의 직전은 인기 마필로서 인기 5강 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없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해서 발걸음의 변화가 전혀 없고 내리막이기 때문에 남촌의 축제는 과감하게 자르고 인기 3강 중에서 자르고 가는 이번 주 양일간 메인 승부처 큰 배당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때리고 맞히면서 짭짤한 중배당으로서 값어치 있는 이성훈의 조교 황제 이성훈의 메인 승부처 기대치를 가지고 가면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배팅을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승부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호 경마 메인 승부처 이번 주 메인 승부처 제8경주 국산 2군 1900m 조교 최우수 마포를 놓고 가는 추천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9경주입니다. 혼합1군 20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고요. 자, 1호 경마 준비한 김주환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